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은 뭐냐?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걱정하는 거, 이런 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험자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건강염려증이 있거든요. 근데 경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건강염려증의 본질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고 죽을까봐 이제 늘 두려운 가운데서 몸에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으면 또는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을까봐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건강염려증의 좀 본질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좀 더 넓게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뭔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과도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험담을 좀 나누면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좀 낮에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이 오른쪽 머리, 팔, 다리가 쫙 저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아픈 거고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검사 받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은데 저는 딱 그게 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됐구나. 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나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때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병에 걸렸어요. 이제 허리가 척추가 나가고 디스크가 걸렸고 이제 파킨슨 병에 걸린 거죠. 이제 저는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갔냐면 처음에 신경과에 갔어요. 신경과에 가서 한 그 큰 대학병원 아니고 그래도 한 중형 병원 정도 되는 그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신경과에 갔어요. 왜 신경과에 갔냐면 저는 제 생각에 제가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파킨슨병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걸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검사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사 마치고 이상이 없다고 좀 이거 가지고는 소견이 좀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그걸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MRI를 찍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흠칫한 거죠. MRI를 어떻게 지금 찍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험이 있거든요. 보험이 있는데 이제 보험이 한 30만 원인가 얼마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이상은 그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확한 소견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보험을 할 때 이제 그냥 나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몰라가지고 일단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보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보험보다 더 초과한 금액의 돈을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가자마자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머리에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상이 없구나 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귀가 또 이명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같이 동시에. 그래서 보통 집 근처에 그 정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에 가서 했냐면 그 병원 근처에 가서 이비인후과를 간 거예요. 병원도 또 멀리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집 근처에 가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명 검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형외과를 또 갔어요. 정형외과를 갔더니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진료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 쪽에 목뼈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거기서 과도 진료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후에
좀 더 큰 병원에 갔을 때 한참 지나서 어, 사실 그 사람 진단하고 완전 다른 진단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있는 건 맞았는데 다른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앓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이제 디스크 걸려서 너무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늘 이렇게 그래서 아내랑 엄청 싸웠어요. 그때 MRI 그렇게 생각 없이 찍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해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막 나는 죽을까봐 두려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다고 시작하면 확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한 10일 정도 앉아서 막 이제 뭐 유튜브 작업이랑 뭐 영상 작업이랑 이런 것들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쫙 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했어요. 제가 일중독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한 번 하면 계속 하거든요. 10시간씩 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해가지고 막 한 2시, 3시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한 10일 정도 했더니 허리가 빵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또 다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이제 나 큰일 났구나. 난 디스크다. 진단 내렸어요. 저는 벌써. 그래서 병원에 딱 갔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거 아세요? 그 병원에 가면 병원이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인 확신대로 내리는데 환자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에 흔들려요. 진단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디스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검사할 때 또 막 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MRI랑 이런 것들을 좀 찍어보자. 허리 MRI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디스크인 것 같으니까 이제 MRI 찍었는데 정작 보니까 이제 근력 부족이었던 거예요. 근력이 부족하고 허리에 물이 조금 찼는데 이제 디스크가 아주 심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금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심해서 막 삐져나오고 막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이렇게 재활 운동하면 좀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가지고 나 이제 디스크 걸려서 나 이제 걷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나오고 나서 이제 약을 주고 그러면 또 잘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또 그렇게 약을 또 잘 못 먹어요. 이게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또 약을 잘 못 먹어요. 못 챙겨 먹어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보니까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니까 삐끗삐끗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되다고 생각하고서 중앙대학교의 어떤 병원에 갔어요. 중앙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정형외과에 간절을 받았죠.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수련이 같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안 괜찮다니까요. MRI를 찍어달라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MRI를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정도 가지고 MRI 찍을 건 아니고 좀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실갱이로 한 거예요. 지금 찍어달라고요. 내가 찍어달라는데 왜 그러세요? 난 지금 다리가 아프고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저랑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또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나가요. 그러더니 이제 약간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젊은 교수님이.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기 다리를 잘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굽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삐끗삐끗 소리 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제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회복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늘 건강 염려증이 또한 있는 걸 알았습니다. 과도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이제 제가 생각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늘 제 몸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리가 굳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확신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실 건강염려증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뭐죠? 갑상섬 암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염려증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 몸을 이렇게 챙기시고 막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긴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변에 만연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회복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감염려증이 있으면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늘 불안해요. 늘 내 몸이 잘못된 것 같은 찝찝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 진료를 받는데 과도한 돈을 지출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해요. 맨날 아픈 소리를 하고 앓는 소리를 하고 또 병원 진료들을 받고 또 결과가 늘 그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또 주변에서는 또 이제 같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허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되겠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 자식들이 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염려증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찝찝한 마음들이 늘 내 안에 있고 또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계속 있어서 많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을 몰랐던 분이라면 또 이것을 좀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같이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들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멘토링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카페에 가입하시면 함께 커뮤니티 가운데서 회복을 다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복을 하면서 깨달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안정적인 회복을 장기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회복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단편적인 어떤 것으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들 가운데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